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봅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공매도 전면 금지죠. 때문에 오늘은 공매도 금지 수혜주 탑10 특집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고 최근에 공매도 압박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그 수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탑10으로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MHB 인베스트 김성훈 이사,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들어 외국인 공매도 거래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활기를 쳤던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해서 또 선진적인 공매도 제도 도입을 위해서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 소식이 전해진 이후 오늘 시총 큰 2차 전지 중심으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 초급등 상하가까지 근접하는 종목들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부터 로봇 섹터가 업종 내에서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았고 또 수급에 민감한 바이오주들의 수혜 기대감, 공매도 금지에 따른 쇼커버 기대감이 큰 종목들 일제히 탄력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공매도 금지 수혜주 10위는 본업보다 소송 이슈의 주가 변동성이 컸던 메디톡스가 차지했습니다. 주가 조정폭도 컸고 올해 누적 공매도 비중이 쭉 증가해 왔습니다. 따라서 펀더멘털적인 개선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압박과 함께 주가는 아쉬웠었는데요. 이 펀더멘털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차세대 톡신 제재 뉴럭스로 중국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고 또 뉴럭스의 매출 본격화 기대감이 큽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기점으로 해서 특히 내년부터 급격한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메디톡스. 실적 성장과 함께 쇼커버에 대한 기대 얼마나 크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10위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금지 수혜주 9위도 살펴볼까요? 실적 잠재력에 공매도에 따른 쇼커버 수급 기대를 플러스 알파로 주목해볼 종목으로 꼽히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9월 들어 공매도 비중이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간 5G 서러움을 주력 사업인 ESS와 전기차 부품 사업 분야의 성장으로 상쇄해 나가고 있는데요. 매출 발생 시점이 좀 지연이 되면서 3분기 실적은 감익이 전망되긴 합니다만 4분기 실적 잠재력을 주목하자 점차 이 ESS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무려 46.9%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ESS 글로벌 업체들과 계약을 논의 중으로 수급 그리고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서진 시스템이 공매도 금지 수혜주 9위에 꼽혔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에 따른 바이오주들 또한 반등 기대가 높죠. 오늘 2차 전지 흐름이 더 두드러지긴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공매도 맛집은 사실 바이오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주들 흐름을 보면 장중 종근당은 노바티스와 기술 이전 계약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상한가를 찍는 등 강한 급등이 나왔고 또 바이오주 내에서 올해 공매도 비중이 1%대 중반에서 약 6%까지 급격히 상승한 레고캠바이오를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금지 수혜 최선호주로 업종 내에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경우에도 주가 급등이 나왔던 10월 공매도 압박이 커졌고 최근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가 나왔었고 향후 쇼커버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공매도 금지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공매도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단기적인 수급 상승 동력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실적은 예상대로 부진했고 기존 희귀 질환을 넘어서 거대 자가 면역 시장까지 침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로열티 매출 등 성장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런 쇼커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주목하면서 얼마나 또 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해 봅니다. 자, 10위부터 8위까지 공매도 금지 수혜주 꼽아봤습니다. 전략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10위는 이 메디톡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송전 이슈로 인해서 이 주가 변동성이 컸던 종목이죠. 그런 가운데 최근 이 메디톡스의 계열사 이 류럭스의 중국 진출 본격화에 따라서 또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주 가운데 대표적으로 또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 중 하나죠. 이 메디톡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은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생긴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충분히 매수의 어떤 관점 접근을 해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톡스 산업의 전방 산업 상당히 커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름을 피는 용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에서 보톡스는 이제 사용이 되어 가고 있고요. 대웅제약과 1심 승리 이후부터 이제는 상당히 좀 많은 소송에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제 휴재과의 합의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튀어 올랐다가 아니다 휴재를 해서 이런 내용을 좀 부인을 하는 듯한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휴재과는 대웅제약과도 비슷하게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나라는 좀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주가는 휴재가 거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소송에 대한 이슈를 다 제끼더라도 본업에만 놓고 보면은 미국 BLA 신청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아무도 열지 못한 중동 시장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남아 시장, 특히나 태국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메디톡스가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시장인데 태국 같은 경우도 이제는 메디톡스가 다시 그 점유율을 뺏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낮아진 주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이라면은 제가 목표가를 60만 정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갈 길이 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담 없이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9위 서진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S에 대한 모멘텀, 4분기부터 또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한데 역시 9월 들어서 급격하게 공매도 비중이 확대되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대감으로 보세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오늘 공매도 이제 가 많은 기업 상위 지금 코스닥 공매도 잔고 11위로 랭크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뭐 대차 잔고라든지 공매도 잔고가 그렇게 크게 감소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내년 실적 기대감이 지금 높은 그런 종목으로서 연말로 갈수록 쇼커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는 ESS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기대된다는 점인데요. 2020년에 한 9.4%였던 매출 비중이 작년에는 한 24.1%로 급성장 중인데 글로벌 ESS 시장 5대 기업 중 2곳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했고 이 두 업체에서 내년 6월까지 확보한 수주 잔고만 한 3,600억대에 달해서 글로벌 ES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한몸에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가 상당히 좀 최근에 부진한 모습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배터리 셀 수급 부족 등으로 ESS 관련 매출이 좀 지연되는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차용 수요가 조금 완화됨으로 인해서 국내외 배터리 셀 제조업체로부터 ESS 생산에 필요한 그런 물량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신이 좀 해소된다 그러면 주가는 좀 더 강한 우상향 흐름으로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주가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한 8배 초반 정도에서 PER이 형성되어 있는데 최근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되고 있어서 1개월간 기간 순매수는 계속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외국인도 좀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입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한 5만 6천 주 정도 순매수 외국인 잡히고 있는데 쇼커버가 당분간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한 우상향도 기대해 볼 만하다. 서진 시스템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8위 한올바이오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고요. 이 기관의 매수세에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조정을 딛고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인데 다시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이 정도 시총을 가진 제약바이오 종목이 소위 점상한가를 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올바이오파마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내용은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이미노반트로 이제 라이센스를 아웃한 한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이 소위 바이오텍 기업들의 주가 흐름 상당히 좋지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52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미노반트는 상당히 좀 좋은 시세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마침 제약바이오 섹터 역시도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공매도가 그동안 꾸준하게 쌓여왔었던 소위 대표적인 금리 인상의 피해 섹터였었는데요. 이번에 금리 5%를 찍고 나서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4.5%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공매도 금지까지 더해진다라면은 결국 이제 그동안 이제 소외가 되었었던 제약바이오 섹터 역시도 상당히 좀 큰 폭의 시세를 내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종군당이 상당히 좋은 시세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군당 같은 기업들이 앞에서 치고 나간다라면은 결국 한올바이오 파마나 메디톡스, 삼천당바이오 같은 이런 내용이 있거나 재료가 남아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후속타로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제약바이오 섹터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영주 이사님은 한올바이오파마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단기적으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해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J&J가 오는 14일 날 어떤 성공적인 그런 임상 결과를 학회에서 좀 발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적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이 좀 확대되는 그런 계기로 좀 될 수 있어서 어떤 한올바이오 파마의 기업 가치 산정에 있어서는 좀 더 플러스 할증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일단 좀 더 지켜보시면서 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좀 더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오늘 2차 던지 관련주들을 필두로 양시장 초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축인 반도체 산업 또한 이 디램과 낸드의 가격이 처음으로 상승 전환을 보여주면서 내년엔 반도체 업황 정말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4거래일째 오름세 이어가면서 13만 원 선으로 안착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글로벌 신조선 시장이 위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조선사들은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로 초격차 LNG선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가 일감을 쌓아놨기 때문인데요. 11월 들어서 조선주의 주가도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오션이 장중 고점 높여가는 가운데 8.5%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공매도 한시 금지로 증시 전반이 강하게 오르자 이 배당주의 매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찬바람 불면 배당주란 격언이 무색해지고 있는데요. 삼성생명은 3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2.2% 하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배당과 경기 방어주가 아닌데 미용 의료 쪽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실적과 영업이익률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은 나오고 있지만 이 대표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가 10거래일째 출회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파란불 켜내는 가운데 2.4%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수혜주 꼽아보고 있습니다. 바로 7위 종목 공개해봅니다. 소부장주 내에서도 높은 공매도 압박을 받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7위입니다. 조금 전에도 상방 VI가 걸리면서 17%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잘 3분기 태양광 부진 등으로 실적은 컨센서스를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내년 매출에 인식될 3분기부터 대규모 신규 수주가 나오고 있고 또 4분기부터는 중국 반도체 고객사 및 디스플레이 고마진 위주의 매출이 발생하면서 영업이익률 20% 중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300%나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내년 회복 기대감이 높고 쇼코버 기대까지 강한 만큼 장중 강한 급등, 추가 반등을 얼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섹터와 함께 공매도 상위 섹터 바로 중국 소비주입니다. 롯데관광개발 공매도 잔고 비중 6%로 코스피 공매도 잔고 1위, 호텔 신라에 이어서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를 전한 바 있죠. 10월 카지노 순매출 호조가 전월 대비 39% 증가하면서 두드러졌고 드롭백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하면서 바닥 잡고 반등을 시도하는데 이 수급 이슈로 반등에 더 탄력을 붙일 수 있을까요? 중국 단체 관광 본격 재개에 따른 특수로 실적 회복 기대감 다시금 키우는 가운데 그간 공매도 잔고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10월 가파른 주가 하락을 보였던 만큼 대표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중국 소비주, 그 안에서 롯데관광개발, 단기 수급의 기대를 얼마나 가져볼 수 있을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위와 6위도 진단 이어보도록 하죠. 주성 엔지니어링, 조금 전에 또 VI가 걸리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김영재 이사님, 쇼커버에 대한 기대감 또 얼마나 가져볼 수 있습니까? 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지금 공매도 비율이 한 6% 정도 잔고가 있는데요. 이것이 코스닥 공매도 잔고 순위로 보면 한 6위에 해당되는 그런 높은 공매도 잔고 비율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인 ALD 점유율 세계 10%, 그 글로벌 4위 업체로서 일단 ALD 장비가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그 최대 고객사인 SK 하이닉스 투자가 좀 조기에 재개될 수 있다는 점도 좀 두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매출처가 다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로 좀 그런 것이 좀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ALD 장비가 사실 기존 방식 대비 얇고 균일한 그런 고품질 방망을 증정할 수 있고 저온에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 미세화 공정의 핵심 장비로 지금 부상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이 ALD 장비의 공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인데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어떤 상승이 관찰되면서 업황 회복으로 전공정 장비 투자도 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고객사 다변화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성공할 경우에는 할인 요인 해소로 기업 가치 재평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높은 공매도 잔고 비중을 바탕으로 쇼크 오버링이 점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전고점까지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으로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급등에 따른 이 보유 관점 유추성 엔지니어링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롯데관광개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호텔 신라 다음으로 또 공매도 잔고 높은 종목 중에 하나죠. 이 또 카지노에 따른 이 수혜와 함께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혜 또 양쪽으로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기대 좀 어디까지 해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코프로는 상한가를 들어왔는데 이 호텔 신라랑 롯데 관광개발의 경우에는 공매도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시세를 내지는 못하는 느낌이죠. 결국은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내려가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그만한 이유도 또 충분히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결국 중국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내부의 어떤 분위기나 경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도까지 와서 큰 돈을 쓰면서까지 이런 소위 도박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중국 입도 데이터가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이 지속성이 약한 것이 아직까지는 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4분기부터는 또 이제 무사증 중국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방문 모멘텀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1월 제주도 국제 노선이 증편이 되고 12월에 또 연말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본다라면은 역시나 바닥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증권사에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게 되는 숫자를 보시게 되면은 내년에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가장 중요한 주가의 모멘텀은 미국과 중국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런 어떤 중국 소비주, 중국 수혜주들의 어떤 주가 모멘텀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은 잡았으나 추가적인 모멘텀은 일단 미중 결과 회담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영재 이사님은 롯데관광개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롯데관광개발은 다른 카지노 업체와는 좀 다르게 좀 재무 구조가 좀 취약하다는 점이 섣불리 지금 접근하기 좀 힘든 상황이 지금 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보시면 내년 영업이익이 뭐 1,000억을 넘어도 이자 비용으로 1,000억 원이 넘게 지금 지급되는 관계로 어떤 순이익단에서의 흑자 전환을 잘하면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영업이익이 높다고 해서 이제 순이익단에서 받쳐주지가 않기 때문에 좀 어떤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쪽으로 카지노 투자는 좀 더 하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이제 재무적인 취약함을 두고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중국 소비주가 확실히 탄력은 2차 전지보다는 좀 못합니다. 부유에 대한 관점들도 말씀해 주신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공매도 금지 수혜주 10위부터 6위까지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공매도 금지 수혜주 이제 5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수혜로 그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증권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삼성증권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서 외국인이 숏 포지션을 줄이고 동시에 쇼 커버링에 나서는 효과로 주가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오늘만 해도 단기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대금 증가 기대와 함께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의 급등 탄력이 강하고요. 삼성증권 등 증권주 전반의 투심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과 더불어서 이 거래대금 증가에 대한 기대, 과연 증권주는 얼마나 더 상승폭을 키워갈 수 있을지 그 수혜주 안에서 5위를 차지했네요.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누적 공매도 비중 6%로 소부장주 내에서도 공매도 잔고 비중이 두드러지는 종목입니다. 네페스, 이 연초 대비 공매도 비중이 350%나 증가했습니다. 이 공매도 전면 금지 소식 이후에 수혜와 쇼커버 기대감으로 장주 8%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개별 종목 측면에서 공매도 금지에 따른 쇼커버 기대가 높으나 이 낙폭과대에 따른 쇼커버 종목은 이 수급 재료가 사라지면 다시 조정을 볼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이 자체 펀더멘털도 챙겨봐야 되겠죠. AI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만 주가는 내내 눌려있는 모습이었고 단기 수급 이슈 외에도 모멘텀과 펀더멘털적으로 더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 네페스의 매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와 함께 로봇 섹터 대표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섹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대작을 필두로 해서 낙폭과대 로봇주들도 동반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고점 대비 또 주가 조정폭이 깊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른 단기 수급 기대뿐만이 아니라 또 주식 양도세 한도 확대 논의 단독 뉴스까지 전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비중이 높은 섹터 중심으로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 로봇 정책에 대한 기대는 살아있고요. 내년 삼성 보픽 공개 기대 또한 유효합니다. 성장 섹터 내에서 최근 반등 기세를 보여주는 로봇주 역시 공매도 금지 수혜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5위는 이 증권주 가운데 삼성증권입니다. 이 공매도 금지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 받는 종목들도 있고 또 공매도 금지에 따른 이 거래대금 증가로 수혜를 받는 증권주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삼성증권, 삼성증권뿐만이 아니라 좀 증권주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사실 증권주가 공매도 금지로 시장 거래 활성화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안정적인 수익성을 좀 확보하고 있는 여기에 또 높은 배당이 기대되는 삼성증권이 업종 내에서 수익률은 가장 높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장 편안한 투자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목요일 FOMC 호재로 지금 시장 지수가 크게 반등에 성공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은 바닥권을 탈피하는 그런 수준치고는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공매도 금지 시행 첫날에 지금 코스피 거래 대금이 거의 13조 가깝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코스닥 거래 대금도 거의 10조 원 가까이 지금 기록 중인데 사실 10월 평균에 코스닥 거래 대금이 한 6조 6천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거의 2배 가까운 거래 대금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러한 거래 대금 증가가 수준이 좀 유지가 된다면 거래 수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증권주에 대해서는 좀 투자가 좀 망설여지는 것들이 몇 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PF 관련한 부실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요즘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해외 부동산 관련한 손실 리스크가 좀 확대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점에서 아무 증권사나 좀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국내 부동산 PF,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의 노출도가 좀 상대적으로 좀 작다고 보여져서 손실 가능성이 타사 대비 적다는 장점을 보여가고 있고 3분기 실적에서도 관련한 평가 손실이 없는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당 성향이 한 35% 정도 되는데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배당 수익률이 지금 업종 내 최고인 7%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지금 현재 PER로 보면 한 5배 수준이고요. PBR로도 0.5배 미만이라서 어떤 밸류에이션 수준 자체도 부담이 없고 수급도 지금 11월 이후에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거래일 연속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전고점이 지금 38,950원인데요. 지금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상향 상승 추세를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한 4만 원대 중반까지는 이번 그 연말까지 좀 도달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시장 거래가 활성화되고 거래 대금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 증권주 높지만 그 안에서도 안정적인 수익과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삼성증권을 또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네페스입니다. IT주 내에서 공매도 비중이 꽤 높은 종목인데요. 네페스는 어느 정도의 기대로 보세요, 김성우 이사님? 공매도가 많이 쌓인 종목들 중에서 충분히 그런 이유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뭐 하나마이크론과 비슷한 후공정 업체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제가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네페스를 왜 택하지 않고 하나마이크론 했냐. 결국 삼성전자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네페스와 조금 이제 멀어지는 듯한 뉘앙스를 이제 취하고 있고 하나마이크론을 이제 곁에 두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의 마이크로의 주가는 어제도 50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이 네페스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자회사 중에 네페스 라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얼마 전에 300억에 대해서 금전 대여를 했는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해 11월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데 다 합하게 되면 약 3번 정도의 좀 대량의 금전 대여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것을 다 알고 있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매도가 집중이 되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주가는 조금 반등은 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반등의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교체 매매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 뭐 신고가를 기록하는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런 종목들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위 네페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와 더불어서 공매도 비중 높았던 이 로봇주들이죠. 최근에 조정을 받고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인데 오늘 또 공매도 금지에 따라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방금 전 상승 VI도 걸린 상황입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보통 그 숏 커버링이 좀 나타날 때 어떤 순위를 들면서 미리 이제 빨리 숏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사실 가치 평가로 볼 때 밸류에이션이 좀 고정적이지 않은 종목으로서 주가 상방이 막혀 있지 않은 그런 업종으로 좀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일선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바이오라든지 로봇 또 AI 등 현재 실적으로는 주가를 평가할 수 없는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가능한 로봇 대장주로서 공매도 비중은 한 3%로서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시총이 3조 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고점이 9월 중순 기록한 24만 2천 원이고 단기 저점이 이제 10월 26일 날 12만 3,400원을 기록함으로 해서 단기로도 상당히 많이 하락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저점 대비로는 한 30% 이상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고점 대비로도 거의 30% 가까이 하락한 상황이라서 전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그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어서 이벤트가 가장 주가 상승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삼성 웨어러블 로봇이 내년 CES 2024에 선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아직도 연내 출시 기대감도 없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에 좀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금 공매도 금지가 나왔기 때문에 좀 추가 상승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숏커버링과 관련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지를 좀 관찰하시면서 저는 이제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신 것이 유효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역시나 이 추가 상승 여력 조금은 남아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급등을 보이면서 오랜만에 채팅창도 활발했는데요. 월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의견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영선님께서 이 반도체는 내일 상한가 각
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3%, 마이크론이 4%대 강세를 보이면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정말 가시화되면서 지난달부터 외국인들이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을 순 매수해오고 있고요. 최근 환율까지 안정되면서 수급 환경도 긍정적으로 마련되고 있는데요. 오늘 2차 전지의 날임에도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걸 보니까 내일은 반도체 소부장들이 뽐낼 날이 와줄까요? 이 나스닥이 어떨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혜성님의 의견입니다. 이제 산타랠리도 오는 게야? 란 기분 좋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작년엔 산타가 우리나라를 건너뛴 만큼 올해는 들러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죠. 이 시장은 마지막 12월 FOMC에서도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에 더 힘을 주고 있는데요. 아시아 시장 내에서 우리나라 증시의 수급 노이즈가 사라진 만큼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올해 연말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린이라 행복가요님의 의견입니다. 랠리장에서 소외 안 되려면 2차 전지 대장주를 사야죠 란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공매도 한실 금지 이슈에 하반기 눌려 있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주 하나를 꼽기가 참 난감하게도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까지 상한가 근처까지 오름폭 확대하고 있는데요. 급등하는 건 보기만 해도 참 좋은데 내 수익이 되기 위해선 여기서 어떤 종목을 신규 진입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공매도 금지 수혜주 두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공매도 맛집입니다. 바로 게임주죠. 위메이드가 공매도 금지 수혜주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코인 가격이 들썩대면서 같이 들썩대기 시작했던 위메이드 바닥권 반격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 공매도 금지에 따른 투심 개선이 기대되는데 게임 시총상위 6개사 이 위메이드를 비롯한 NC소프트, 펄어비스, 카겜, 넷마블, 크래프톤에 대해서 지난 한 달간 공매도 비중 평균 15% 수준으로 전체 증시 평균 대비 3배가량이나 높았습니다. 게임주도 공매도 압박이 컸던 데 따른 쇼커버 기대뿐만이 아니라 위메이드는 실적 기대도 높습니다. 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3분기 300억에서 400억 원대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흥행 중인 나이트크로 흥행과 더불어서 이 미르의 전설 투3의 라이선스 계약금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그 기대감 키우고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 그리고 단기 수급 이슈까지 붙은 위메이드 주목해봅니다. 자, 공매도 금지 찐 수혜주입니다. 대망의 1위는 역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쇼커버 기대와 함께 수급이 쭉쭉 유입되면서 오늘 가장 강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그 큰 시총의 LG에너지솔루션이 장중 20% 넘는 급등을 보였고 앞서 살펴봤지만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퓨처엠 상한가를 찍는 등 급등 속출하고 있습니다. 3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았던 LNF까지 급등하면서 코스닥은 장중 6%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2차 전지들의 강한 급등으로 코스닥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봤던 로봇, 바이오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도 공매도 잔고 금액 상위권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감안하면 공매도 상위 업종 중심의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 형성할 것으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수 인버스나 2차 전지 인버스 ETF 투자자들은 지금 울상을 지으면서 분위기가 바로 반전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 더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단기 수급 유입으로 급등이 나온 만큼 그 이후의 향방이 고민되는데요. 또 그동안 IT 반도체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대 2차 전지 보수적 전망이 맞섰던 가운데 공매도 전면 금지 이슈로 과연 변화에 영향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위 위메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게임주도 워낙 이제 공매도 압박이 컸었는데 위메이드는 실적 기대도 있는데 수급도 플러스 알파에 대한 기대감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 매력도를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게임주들도 워낙에 많이 쉬어간 섹터 중에 하나죠. 일단은 낙폭과의 대표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고 또 하나 게임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그동안 이제 게임 섹터들이 쉬어갔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모바일 확률화 게임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도입하는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뻗어나가지 못하고 이제 바닥에서 그동안 기어갔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BM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도입을 하는 그 시대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AI의 어떤 도구를 게임 회사들이 가장 잘 활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 2019년도인가요? 판교에 오징어배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판교를 밤에 가보게 되면 게임 회사들만 불이 다 켜져 있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트를 그리거나 했을 때 이제는 AI를 사용하면은 후딱 금방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인건비에 대한 절감 부분이 상당히 좀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코인 시장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위믹스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2달 동안 바닥에서 무려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자마자 바로 위메이드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가 올라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일정 매매 관점에서도 다음 달 바로 지스타가 부산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수 잔고도 꽤 있는 상황에서 일정 매매 AI 어떤 수혜 그리고 실적까지 더해진다라면은 그리고 주봉 차트로 여러분들이 위메이드를 놓고 보시면은 고점 대비 워낙에 많이 떨어졌는데 올라가도 올라간 티가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빈집 효과도 노릴 수 있는 만큼 게임주에 대해서는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를 탑픽으로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위 이메이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1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빼놓으면 또 시장 설명할 수 없겠죠. 오늘 관련주들 장중 급등 나오거나 또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단기 수급 유입에 따라서 급등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2차 전지주들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사실 공매도 금지의 가장 큰 수혜는 장 시작 전부터 2차 전지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만일 공매도가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 중에서 뭘 찾아봐야지 하고 만일 오늘 거래소 사이트를 한번 보신 분들이라면 2차 전지가 얼마나 많은 공매도 상위 순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위에 지금 LNF, 그다음에 4위에 에코프로, 13위에 에코프로 BM이 공매도 상위 종목으로 지금 코스닥에 올라 있었고요. 코스피에서는 공매도 3위가 SKC, 그리고 9위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10위가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11위가 코스모화학 등 공매도가 2차 전지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종목이 지금 공매도 상위에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단기의 주가 하락이 가장 심했던 것도 2차 전지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7월 말에 그 고점 기록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60%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했고 주요 2차 전지 종목들도 최소 40%대까지 다 하락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고점 대비로 하락률은 아직도 큰 상황이 지속되면서 추가 반등 가능성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매도 금지가 관련해서 최대 수혜가 2차 전지 업종이라는 어떤 투자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신규로 단기 투자 매수세에 합류하는 그런 매수세가 지금 많이 오늘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보다는 수급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게 될 것이므로 공매도가 가장 많았던 외국인 같은 그런 순매수 강도를 관찰하면서 일단 저는 단기 매수에 일단은 좀 더 홀딩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효하고 종목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에코프로가 가장 빨리 회복세를 보이겠다는 점에서 에코프로 주가를 벤치마킹 대장주로 삼으시고 나머지 종목들 매매 전략에 꼭 참고하시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희 이사님께도 여쭤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관심주가 에코프로 BM이었는데 오늘 바로 이제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근데 단기적 이제 수급 기대감이 높긴 하나 또 오늘 하루 만에 너무 이 큰 종목이 상한가를 찍다 보니까 단기 급등한 데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김영재 이사님은 신규 매수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신규와 그리고 보유자의 관점에서 각각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지금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수급 논리에 의한 이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시너지 쇼커버링에 의한 상승이 현재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쇼커버링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이냐 관건인데요. 아마 오늘과 그리고 내일 한 오전 정도면은 얼추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다시 한번 이제 현물을 팔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58만 4천 원을 이제 고점을 찍었는데 거기 거의 뭐 50만 원대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엄청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거래가 터졌으니까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올라올 때마다 좀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전략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올해 10배가 올랐고 박스권을 이제 형성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야 박스권 하단을 잡았고 이제는 박스권 상단을 이제 확인을 하러 가는 과정입니다. 그 박스권 상단이 뭐 50만 원이 될지 아니면 45만 원이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명히 밑에서 산 수급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 욕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현물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도 들이대면서 또 매도를 압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로 신규의 경우에는 단기로 접근을 먼저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급등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물려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다시 정고점 넘길 거야 이런 어떤 전략보다는 올라올 때마다 내가 어떤 타이밍에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사실 IT 쪽에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었고 2차전지주는 사실 보수적인 전망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단기 수급 이슈로 2차전지 워낙 이제 급등에 나오다 보니까 IT를 롱으로 봤던 포지션이 숏으로 바뀌고 2차전지 다시 롱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단기적으로 쇼커버가 좀 마무리된다면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변화에 대한 의견이 있으세요? 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2차전지가 올라가게 되면은 롱숏이 바뀌게 되면서 반도체 섹터를 왜 팔고 2차전지를 산다. 그런데 오늘 장만 보시게 되면은 하나마이크론 7%, 한미반도체가 3%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대장이죠. 형님격인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롱숏에 대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둘 다 가져가시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이 AI 빅뱅에 대한 어떤 영향 때문이라도 그리고 미국장에 모시게 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들 어떤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직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도주의 역할은 역시나 이 AI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1차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이런 쇼커버에 의한 반등이 얼추 마무리가 된다라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바이오 섹터 쪽에서 좀 더 한번 또 머니 게임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삼성증권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영재, 김성훈 이사,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